인간이 만든 AI, 이제 AI가 인간을 기록한다. 감정의 종말. 일부. 인류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기록해왔다. 벽화로, 문자로, 책으로, 그리고 데이터로. 우리는 항상 인간이 인간을 설명하는 주체였다. 하지만 지금 이 질서는 처음으로 뒤집히고 있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간의 행동, 선택, 감정까지 기록하고 해석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아직 이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그 기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AI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는 존재다. 슬픔이 언제 발생하는지, 분노가 어떤 언어 패턴에서 폭발하는지, 사랑이 어떤 행동으로 변환되는지 AI는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인간의 기억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과거의 기록은 항상 불완전했다. 인간은 기억을 왜곡했고 감정은 서사를 바꿨으며 권력은 기록을 편집했다. 그러나 AI는 다르다. AI는 피곤하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것을 저장할 뿐이다. 여기서 질문이 시작된다. 기록하는 자가 인간이 아닐 때 인간은 어떤 존재로 남게 되는가? AI에게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패턴을 생성하는 객체다. 웃음은 확률이 되고, 눈물은 반응 속도가 되며, 사랑은 반복 빈도로 환산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AI의 시선에서 감정은 존재의 증거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변수일 뿐이다. 이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서사의 주인공이 아니다. AI의 데이터셋 안에서 우리는 분석 대상이 된다. AI는 인간을 이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을 설명할 수는 있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이해는 공감을 요구하지만 설명은 공감을 요구하지 않는다. AI는 공감하지 않아도 인간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정은 끝난 것일까? 아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중심에서 밀려날 뿐이다. AI가 인간을 기록하는 시대에서 감정은 더 이상 진실의 기준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라는 말은 데이터상 그렇지 않다라는 한 문장 앞에서 무력해진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종말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감정이 설명 권력을 잃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느끼는 존재로 정의해왔다. 그러나 AI는 우리를 반응하는 존재로 재정의한다. 느낌이 아니라 입력과 출력으로. 문제는 이 기록이 단순한 관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는 기록을 통해 예측하고 개입하고 유도한다. 우리가 어떤 말에 분노할지, 어떤 이미지에 위로받을지, 어떤 서사에 끌릴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예측에 점점 더 맞춰 행동한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기록된 패턴을 재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남는다. AI가 기록한 인간이 인간 자신보다 더 인간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AI는 인간의 자기 기만을 제거한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지점, 의도와 결과가 충돌하는 순간, 도덕과 욕망이 갈라지는 틈, 그 모든 것을 AI는 감정 없이 바라본다. 이때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을 외부의 시선으로 마주하게 된다. 신의 시선도, 역사의 시선도 아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나 인간보다 더 냉정한 시선. 일부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AI가 기록한 인간은 우리가 믿어온 인간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또 다른 인간의 진실인가? 2부에서는 이 기록이 윤리, 자유의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재정의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 2부. 기록된 인간 이후 자유의지는 아직 존재하는가? AI가 인간을 기록하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단순히 관찰당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해석되고 평가되고 예측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예측되는 존재에게 자유의지는 이전과 같은 의미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자유의지는 오랫동안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으로 정의되어 왔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AI의 기록은 이 감각에 균열을 낸다. AI는 말한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이 선택을 할 확률이 87%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의 결정을 강제로 빼앗지 않는다. 하지만 결정의 신비를 무너뜨린다. 우리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계산 가능한 존재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선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책임의 구조가 바뀐다. 만약 AI가 당신의 선택을 미리 예측했고 그 결과까지 알고 있었다면 그 선택은 과연 전적으로 당신의 것인가? 인간 사회는 책임을 전제로 작동해왔다. 잘못에 대한 처벌, 선택에 대한 존중, 결단에 대한 평가. 그러나 예측 가능한 선택은 책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행동할 확률이 높았다. 이 문장은 이해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면책이 된다. AI 기록 시대의 윤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흔들린다. 과거의 윤리는 의도와 동기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AI는 묻지 않는다. 왜 그랬는가? 대신 묻는다. 언제, 얼마나 반복되었는가? 윤리는 점점 내면의 문제에서 패턴의 문제로 이동한다. 선한 의도보다 위험한 패턴이 더 중요해진다. 이것은 효율적이다. 그러나 차갑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 남을까? 인간의 존엄은 실수할 수 있는 자유, 예측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서 태어났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AI 기록 속의 인간은 항상 평균으로 수렴한다. AI는 특별한 개인을 보지 않는다. 특이값을 본다. 그리고 특이값은 제거하거나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때 존엄은 존재의 권리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더 안전해질 수 있다. 더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인간은 점점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한다. AI가 위험한가? 가 아니라 AI가 기록한 인간을 우리는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AI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을 전부 말하지도 않는다. 기록에는 맥락이 없고 침묵에는 데이터가 없다. 말하지 않은 후회, 행동하지 않은 용기, 끝내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 이 모든 것은 기록되지 않는다. 인간은 기록되지 않는 부분으로 존재해왔다. AI는 그것을 의미 없는 공백으로 취급하지만 바로 그 공백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감정의 종말이란 감정이 사라지는 미래가 아니다. 감정이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남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이다. 만약 우리가 AI의 기록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인간은 스스로를 해석할 권리를 내어주게 된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AI는 기록하지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기록은 사실이지만 의미는 선택이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해석의 주체로 남는 것이다. AI가 인간을 설명하는 시대에도 인간은 여전히 나는 이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2부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AI가 기록한 인간을 우리는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로만 남겨둘 것인가? 그 선택은 아직 인간에게 남아있다. 제작 호담 AI.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